소방청장 감찰 이유가 떴습니다. 뉴스공장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형광 기자는 오늘 페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나 취재한 바를 밝힌다.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 짧게 핵심만. 1. 긴급 차량 사적 유용. 김승용 소방청장은 소방의 긴급 차량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뒤 4박 5일 국외 공무 출장을 떠났다. 긴급 차량은 5일 동안 인천공항에 주차돼 있었다. 소방청장은 귀국한 날 그 차를 타고 세종시로 복귀했다. 소방청장은 언제든 긴급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급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일 동안 주차는 왜 했냐고 물으니 운전하는 수행비서가 해외 출장을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볼 여지가 차고 넘친다. 우선 입수한 출장 계획서와 실제 출장 일정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유한다. 출장단 사이의 카톡이 실제에 가깝다고 보고 정리. 3. 갑질 해외 출장. 그렇다면 5일 중 남은 이틀 동안 무엇을 했을까? 눈에 띄는 일정이 있다. 5월 13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관저 만찬. 5월 15일 주 베트남 대사 관저 만찬. 대사들 관저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소방청장이 가겠다고 했단다. 그러니 대사는 오라고 하는 수밖에. 4. 호화 해외 출장. 이번 출장은 소방청장 포함 10명이 동행했다. 2명의 주요 임무는 소방청장 보좌였다. 1명의 주요 임무는 영상 촬영 및 편집이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2명이었다. 소방청장은 신생아인가? 5일 중 3일은 아무런 일정도 없는데 무슨 보좌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가? 5. 신의 성실 위반. 너무 크게 분노하는 지점이다. 5월 12일부터 16일은 나무 화재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다.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 2명을 파견했고 이들은 정부 조사단에 합류했다. 소방청 전문가 2명은 여비가 없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데 그 시각 소방청장은 라는 부분입니다. 네, 젠프께서 당연 경로하실 만한 일입니다. 참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해 이런 부분을 보면 젠프께서 얼마나 공직 사회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화제가 된 문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뒤에서는 김영남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획하는 노림수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거다라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바꾸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말 안 들어요. 안 됩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같네. 공무원 노선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라고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했던 거 고소하려고 하지 그렇게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양평고속도로 휘는 거 보세요. 얘네들은 권력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깁니다. 무식하게 해요. 눈밖에 나면 저쪽 멀리 자천시켜버리고 말 잘 들으면 팍팍팍 승진시켜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관료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권을 건드리지 않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해줍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조직을 그렇게 장악을 해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못합니다. 민주당은 좀 스탠스가 어정쩡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결국 이제 인사권자가 인사를 통해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기존 공무원 조직의 어떤 그런 평판 이런 것들을 거의 인정해줘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물론 이제 민주당 사람들 심기도 하고 잘 보이면 승진시켜주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크게 티나게 옛날에 기억하시죠? 박근혜는 그 문체부의 과장이었나요? 그 정유라 말 타는 거 승부조작인가 그거 조사해보라고 했던 문체부 과장이 양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 올렸는데 박근혜가 보자마자 저 사람 왜 아직 저 자리에 있냐고 저거 날려버리라고 해서 실제로 날아가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방식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공무원들과 살짝 긴장관계 그리고 공무원들이 심정적으로는 삐지게 만드는데 그럼 가서 정말 강력하게 개혁을 하느냐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건드리느냐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칼질을 하느냐 말은 좀 떠드는데 실제로 거기 단계까지는 또 못 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찌됐건 이게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검찰도 민주당 편이 아니야, 언론도 민주당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눈치를 봅니다. 다 재면서 해야 돼요, 일을 할 때. 사소한 규정 하나까지 다 따져서 지키면서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뭐가 되겠어요, 일이. 공무원들 말 안 들어, 언론 눈치 봐, 수사기관에 달려가면 안 되니까 법 규정 사소한 거 하나 다 검토해. 좀 잘 안 되죠. 민주당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벽을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자리에 갔을 때 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시도를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표현 그대로 썼습니다. 투쟁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투쟁해라.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공부해라. 공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고 이걸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이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이뤄내느냐. 뭐 탁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용남 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TV조선의 이번 보도는 단순히 김용남이라는 개인의 도덕성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난파선에서 탈출하려 눈치를 보고 있는 보수 진영 내부의 이탈자들을 향해 쏘아올린 가장 섬뜩한 경고탄입니다. 우리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투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의 과거, 술자리 농담, 은밀한 대화까지 우리가 다 쥐고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녹취도 결국 측근이 폭로한 것이죠. 즉 김용남 후보 주변에는 수십 년간 함께 뒹굴었던 국힘 출신 지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제공한 육성 녹음 파일은 보수 진영 전체에 배신자는 철저히 발가벗겨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공포심을 심어주어 추가 이탈의 뚝을 막아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투표일 전까지 쏟아낼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판에서 조중동 카르텔은 결코 자신이 가진 패를 한 번에 다 까지 않습니다. 이번 보도 역시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때 폭로했다면 더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조선일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늪을 만들어 민주당의 발목을 묶고 선거의 쟁점을 민생과 내란 심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진흙탕 싸움으로 완벽하게 전환하려는 속셈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중심을 못 잡고 지지층 결집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면 박빙 지역들은 우수수 쓰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적이 진흙을 뿌리며 달려들 때 가장 바보 같은 짓은 맞고서도 가만히 서 있거나 엉거주춤 해명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치명적 하자가 있다면 읍참마속에 심적으로 단호하게 끊어내고 반대로 그것이 명백한 언론의 악의적 공작이라면 당의 명운을 걸고 조선일보 카르텔과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그 어영부영하는 태도야말로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가장 무능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치어 박빙 지역의 승패를 가르는 치명적인 패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